김어준이 지난주죠. 지난주 뉴스공장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 노무현의 유족이다. 검찰개혁 이슈가 사실 지금 불이 붙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김어준이 지금 그 똥을 싸질른 이유 한인 그 장인수를 데려다가 똥을 싸지른 이유가 저는 이제 합당이 무산되면서 상당히 지금 쫓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무리수를 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당이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조국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의 정신줄 놓은 단계로 이제 접어들었고 뭐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 출마를 할 만한 지역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부산에 가서 한동훈이랑 붙는 거 외에는 뭐 조국이 살 길이 없는데 지금 부산에 만약에 한동훈이 출마를 하고 조국도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후보 단일화가 될 가능성도 대단히 낮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조국당에서 내심 생각하는 건 선거연대를 하면서 그냥 조국만 살려다오. 지금 분위기는 이거예요. 조국혁신당 분위기는 어차피 지금 지방선거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조국이라도 좀 살려달라. 이걸 아마 정청래한테 열심히 부탁을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정청래가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러잖아. 지금 김어준이 개 똥볼을 차면서 자기까지 지금 유탄을 맞아가지고 죽게 생긴 상황이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참 그 정청래는 지금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이는 게 이게 양다리 걸쳤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김어준을 두둔을 하면은 명팔이라는 게 들통이 나고 그렇다고 김어준하고 선을 그면은 탈레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본인의 유일한 지지 기반인 탈레반이 들고 일어나서 배신자라고 비난을 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가 김어준을 두둔할 수도 없고 김어준하고 거리를 둘 수도 없는 대단히 난처한 상황이야. 근데 이런 형국에 만약에 조국한테 보궐 지역구를 양보를 한다. 조국당과 선거 연대를 하기 위해서 그게 뭐 부산이 됐건 군산이 됐건 민주당에서 양보를 한다? 정청래가 이런 얘기를 만약에 꺼내게 되면은 정청래는 진짜 이제 탄핵당해요. 민주당 당원들이 안 그래도 지금 조국당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김어준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조국 살려주자고 지역구를 양보를 한다? 그럼 과연 민주당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부로 정청래는 그 정치 생명 끝나는 날이라고 봐요. 될 수도 없고 우리 당원들이 절대 동의 안 할 거고 당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그건 동의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국당뿐만 아니라 조국 본인도 이제는 살 길이 없는 상황이다. 완전히 이제 관뚜껑에 대못질을 하게 될 거다. 제가 지방선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이 생각해낸 게 이 검찰개혁 이슈를 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조국당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인 거예요. 지금 김어준이 생각하고 있는 발상이 뭐냐? 검찰개혁으로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서 흔히 말하는 강성 지지층 털레반들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그걸 조국당으로 표를 몰아주겠다. 그래서 그 압력으로 조국에게 양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민주당을 압박을 하겠다. 이게 저는 김어준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무리한 상황이니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이름까지 끌어낸 겁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검찰개혁하고 물론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푼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검찰 개혁을 잘 완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안 풀리니까 문제가 안 풀리니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까지 끌어내가지고 뭐 노무현의 유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거 노무현팔이 하는 거지. 진짜 치사한 놈이에요. 제가 트라우마 정치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트라우마 정치를 한다.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계속 환기시켜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정치를 하는 게 지금 문조탈래가 하는 짓입니다. 첫 번째 트라우마가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죠. 노무현 트라우마를 계속 환기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동정표를 끌어모아가지고 그걸로 정치질하고 있는 게 조국이다. 문조털레다. 또 윤석열의 두 번째가 윤석열에 대한 트라우마죠. 윤석열에 대한 그 공포, 트라우마를 계속 환기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는 거. 이게 지금 문조털레 조털레유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아주 악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들의 상처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로 지들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진짜 폐륜 집단인 거지. 이건 폐륜 집단. 상처에다가 계속 소금을 뿌려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아프게 만들어 가지고 병원에 오도록 만드는 거야. 정신병원. 조스 공장이라는 정신병원을 계속 찾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계속 자극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악질입니까? 그 옆에서 조국이는 금배치 장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자, 이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예,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오늘 이해찬 전 총리의 49제였는데 이 똥파리들이 이해찬 전 총리까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뉴스 영상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난 1월 별세한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소셜미디어 계정입니다. 어젯밤 이곳에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리박스쿨이 절대 모르는 민주당의 정신이라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찰개혁 문제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을 대체할 조직인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존치시키자고 주장하는 건 민주당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중도 실용 노선을 걷는 이른바 뉴 이재명파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세 한 분의 계정이 당내 계파 갈등 도구로 쓰이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인륜과 천륜을 저버린 범죄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만약 고인의 계정이 해킹되었거나 제3자에 의해서 무단으로 도용, 사칭된 것이라면 이는 고인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자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난 12일에 작고하신 이해찬 전 총리의 SNS 계정에 누군가 게시물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게시물을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정익녀 영상이에요. 정익녀 영상을 이해찬 전 총리의 SNS에 누군가 게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냄새가 나지 않아요? 저는 정익녀가 개인이 아니다라는 제가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해왔잖아. 하필 이해찬 전 총리의 SNS가 해킹이 됐는데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정익녀 게시물이 올라오냐고. 저는 저거 해킹이라고 안 봅니다. 해킹이라고 안 봐요. 이해찬 전 총리의 SNS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해찬 전 총리가 연로하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누군가 관리를 대신했을 것으로 나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고발을 해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야 돼요. 저는 이 계정을 관리하던 사람이 한 짓이 아닌가. 예? 그리고 정익녀나 이런 세력들하고도 다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폐륜 집단이에요, 이 새끼들이. 지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인까지 저렇게 악용을 하고 저게 이해찬 전 총리를 얼마나 욕되게 하는 짓입니까? 저 게시물을 보신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악마 같은 놈들이라니까. 절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인파리하는 이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진짜 노무현의 유족이 일가를 했습니다. 예, 곽상원 의원의 영상 잠시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당의 박은정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글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민주진보 진영 시민들은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모욕적인 조사를 받고 그 먼 길 버스를 타고 귀가하셨던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검사들은 그날을
523 변사 사건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대검 중수부 검사들이 꿈꾸었던 대검 중수청을 만드는 중수청법 정부안은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는 민주진보 진영 누구라도 조작 위법 수사로 우리 곁을 떠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검찰개혁과 어르신의 죽음이 그대로 이 글 안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어르신의 죽음을 등치시키는 분들은 실제로 그 어르신의 죽음을 이용해서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누렸던 분이거나 누리고 싶은 분이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은 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김어준 씨께서 하셨다고 하네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박은정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진보 진영 시민들은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검찰개혁 법안은 남의 일이 아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과 김어준 유튜버님께서 어르신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박은정 의원과 김어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일종의 이제 유훈 정치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북한에서 이런 거 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말한 것을 그 권력자 사후에 쓴다는 것이죠. 지난 세월 동안 유족처럼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유족이 받았던 고통도 함께 받지는 않으셨겠지만 앞으로라도 유족처럼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고통도 함께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유족이라고 말하면서 달리 행동하거나 고통은 외면하고 이익만 누리시면 안 되겠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검찰개혁, 검찰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할 때마다 어르신의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참 괴로웠던 게 이렇게 검찰개혁을 수단으로 어르신의 죽음을 무기 삼아서 특히 민주당의 정치가 이용되어 온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주장을 마치 어떠한 교조처럼 믿고 계시는 정말 순수한 우리 국민들을 이용해서 노무현을 실제로 공격합니다. 노무현과 가까운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왜요? 노무현은 죽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신 정치가 살아있으면 노무현의 죽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곽상원 의원의 유튜브 영상을 보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지 마라. 노무현의 죽음을 무기로 삼지 말아라. 진짜 노무현의 유족인 거잖아요. 곽상원 의원은 평소에는 당사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 박은정이 노무현 대통령을 뭐 추모하는 행사에 노무현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런 행사에 뭐 참여한 적이나 있습니까? 그 본인이 박은정이 노무현 정신 운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도 아니죠. 예, 본인이 당시에 검사였고 물론 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박은정이 일조한 건 아니지만 본인은 죄인이에요. 노무현이란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당시에 있었어. 그래서 진정성 있게 노무현을 추모하고 노무현 정신을 따른다라면은 저렇게 정치적으로 노무현을 이용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다 떠나서 본인 남편 문제나 해결을 하라고. 남편이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변론을 맡아가지고 수십억의 수임료를 챙기고 이게 위법성이 있어서 고발을 당하고 또 경찰에선 이걸 덮어주고 그런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자고 박은정이 악다구니를 쓰는 게 이게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본인이 진짜 떳떳하다면
노무현 정신을 따르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거라면 남편 수입료 다 토해놔. 그럼 되잖아. 노무현 재단에 기부를 해요. 50억? 뭐 40억인가 50억인가 벌었다고 하는데 그럼 깨끗하게 그 노무현 재단에 기부를 하고 노무현 정신을 따르겠다. 이러면 우리가 인정을 하지. 남편은 노무현과는 거리가 먼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이게 법적인 어떤 고발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사람이 지금 무슨 낯짝으로 노무현 정신 운운하면서 아니 다 떠나서요. 뭐 아까 유은 정치다 곽상원 의원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은 박은정식으로 해야 된다. 검찰개혁은 김어준식으로 해야 된다. 검찰개혁은 유시민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 검찰개혁과 관련한 유은이 뭐가 있어요? 저건 유은 정치도 아닌 거예요. 그냥 고인파리 정치인 거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를 남긴 게 있냐고. 박은정이 노무현 정신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이 노무현 정신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노무현 정신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입도록 하는 것. 이게 노무현의 검찰개혁 아닙니까? 이재명의 검찰개혁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야말로 노무현의 검찰개혁 같은데요? 어디 노무현파리를 합니까? 그리고 친문들, 저는 특히 친문들은 친노라고 보지도 않아요. 이미 뭐 친노와 친문이 세포 분열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친문이라고 해서 다 친노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친문 진영에 그 똥파리 떼처럼 모여 있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신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노무현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정치 몰입의 집단이지 노무현 정신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웃긴 게 저러면은 이제 털레반들이요 곽상원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한테 가가지고 비난을 해요. 뭐 노무현 대통령을 욕되게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곽상원 의원들도 유족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곽상원 의원이 정치적으로 볼 때 투박한 면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진정성은 있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노무현의 사위답게 어떤 진정성이 있냐면은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정성이 있어요.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결국 노무현 정신의 핵심 알맹이는 그거잖아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노무현 정신의 저는 요체라고 보는데 곽상원 변호사 최근에 이제 그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그 법 왜곡죄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욕은 먹고 있죠. 그건 뭐 본인이 정치적으로 감내를 해야 될 문제고. 그런데 모두가 예스를 할 때 민주당에서 모두 예스 할 때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법 카르텔의 어떤 끈앞풀처럼 오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곽상원 의원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의 주장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일치를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그게 노무현 정신이잖아. 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와서 털레반들이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곽상원이 노무현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야 그게 노무현 정신인가? 자기들 뜻한 대로 가야 그게 노무현 정신이에요? 그거는 김어준 정신이지. 그게 왜 노무현 정신이에요? 박은정 정신이고 조국 정신이지. 거기다가 왜 노무현을 끌어들여?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기에 뭐 곽상원 의원이 어찌 보면은 좀 투박하고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에 뭐 그런 정치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지만은 소신이 있는 건 분명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답게 그 뜻을 따라서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정한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라고 봐요. 예. 물론 이제 앞으로 정무 감각은 좀 많이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정치적인 이런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하고 예, 좀 무식하게 너무 자신의 소신을 앞세우는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뭐 어쨌건 뭐 처음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초선 의원이니까 뭐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곽상원 의원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조금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저렇게 소신 있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이런 진정성 있는 의원들이 결국은 당원들과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요. 지금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앞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 그런 의원이고 김어준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너도나도 뭐 김어준을 까는 분위기지만 곽상원 의원이 가장 먼저 유튜브 권력 문제 민주당 의원 중에는 가장 먼저 유튜브 권력 문제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를 외쳤잖아요.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곽상원 의원 좀 까방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들 김어준 눈치 보고 줄 쓸 때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타이틀을 달고 김어준과 정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소신과 배짱 그거 하나만으로도 전 충분히 까방권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고요. 예. 지방선거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몇 가지만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경기도지사 나서는 육선 추미애 의원 여성 10% 가산을 적용한다. 예? 그러니까 여성 후보들 여성 할당제가 있죠. 여성 할당제가 있어서 여성 후보들에게 이제 그 3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추미애 의원한테 이 가산점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추미애 의원도 육선을 했지만은 여성이기 때문에 또 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네? 지금 당원 당규상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원 당규에 보면은 가산점 경선 가산 감산과 관련해서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정치 신인의 정치 참여 확대와 사회적 약자의 정치 진출을 위해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니까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정치 신인의 정치 참여.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은 안 되는 거죠. 추미애 의원은 정치 신인은 아니니까 육선인데 정치 신인은 아니니까 여기에 해당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사회적 약자의 정치 진출을 위해서 이건데 과연 추미애 의원이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냥 여성이면은 무조건 다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정치 신인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약자입니까? 즉 가산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당내에서 육선을 했고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이고 누구보다도 기득권이야. 이 기득권 위치에 있는 사람을 기득권에 기득권을 더해주는 게 이게 가산점 제도예요? 참 당 운영을 제가 볼 때 희한하게 합니다. 이거는 예외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당 지도부에서 추미애 의원과 같이 진짜 뭐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야. 핸디캡을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계속 당에서 꿀 빨고 있었는데 당에 혜택을 받아가지고 근데 오히려 더 특혜를 주는 게 이게 가산점 제도의 취지에 맞냐고. 근데 지금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사회적 약자가 여성이 아니고 노인 경로 우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또 할 말이 없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채팅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70대인데 이게 노인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죠. 노인은 70대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나이이시기 때문에 노인 할당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렇다 진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도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우리가 이제 그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들의 사회 진출과 정치 진출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이에요 이게? 야 그러면은 저기 누굽니까? 박지원 의원은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되겠네. 그죠? 가산점을 한 30% 이상 주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약간 오래 할수록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래요 이게. 경로 우대도 아니고 독거노인? 독거노인은 아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문제만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제 방송에 말씀을 드렸죠. 내일 경기지사 예비 경선 토론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경기지사 경선이 추미애에게 뭔가 특혜를 주고 유리한 방향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설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10% 가산점도 마찬가지지만은 경기지사 지금 후보 토론회를 서울 같은 경우에 2번을 하는데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고 더 큰 경기도가 1번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서울이 2번 하면은 경기도도 2번 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 서울이 2번 하면은 경기도는 3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은 당연히 서울은 3번을 해야 되잖아. 조연아님, 노인이라도 육선 기득권인데 결론적으로 사회 약자가 아니죠. 진짜 미쳐 돌아가네요. 아니 그런데 경기도 토론회를 한 번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오늘 일정이 공지가 됐는데 JTBC에서 이가역 라이브인가요? 거기서 이제 토론회를 한 번 하고 끝낸다는 거야.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추미애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 토론회를 하면은 제일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에서 발언하는 걸 여러 차례 우리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면은 아무래도 일단 어르신들이 힘든 게 있어요. 토론회를 나이가 들면은 순발력이 떨어지지. 말을 하는데도 순발력이 떨어지고 지적으로도 순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토론은 불리한 건 맞아. 그런데 이제 추미애 의원이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제일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 이것도 경로 우대입니까? 경로 우대라 한 번 하는 거예요, 경기도는? 그리고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명준호 의원이 제일 유리하잖아. 뭐 젊고 아나운서 출신이고 딕션도 좋고 비주얼도 좋고. 그래서 저는 한준호 의원이 본선 경쟁력이 제일 강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인지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러지. 뭐 토론회 많이 하고 선거 본선에 들어가면은 한준호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이도 가장 적당하고 50대 초반 가장 적당하고 비주얼 좋고 딕션 좋고 머리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 인물 경쟁력 면에서 우수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명준호 의원이 토론회를 하면 가장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추미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법사위원장은 왜 사퇴를 안 합니까? 법사위원장은 왜 사퇴를 안 하는데 지금 3가지나 추미애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성 가산점을 육선 의원한테 적용하는 것. 두 번째 토론회를 경기도가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을 사퇴를 안 하고 있는 거. 이게 그런 얘기가 있대. 지금 12시 40분이네요. 오늘 좀 길어졌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설이 돌더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청래가 추미애를 그죠? 비호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선효모해님, 정년 퇴임 나이도 국회의원, 지자체장, 국회의장 해야 해요. 왜 일반 서민들만 정년 퇴임합니까? 이현주가 법사위원장 될까봐 추미애가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 빨리 사퇴해요 지금.